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쌀값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라북도와 시군이 15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도 첫 금연 아파트가 지정됐습니다. 복도나 주차장 등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취소 여부를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아파트에서 살면서 다른 층에서 넘어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금연 아파트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내 흡연은 층간 소음에 견줄 만큼 이웃 간 다툼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창문으로 담배 냄새 들어와서 밥 먹기 싫은 기분 들었어. 특히 잘 때 이제 연기가 올라오면은 되게 불쾌하거든요. 이런 갈등을 차단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금연 아파트가 도내에서도 처음 등장했습니다. 혁신도시 내 680세대가 거주하는 우미린 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스스로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보건소로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주민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입주민 간에 갈등이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입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출입구나 계단은 물론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하 주차장까지 흡연이 전면 제한됩니다. 오로지 자신의 집 안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이제 담배를 펴셨을 때는 저희 단속반에 의해서 이제 과태료 부과가 10만 원이 되는 건데요. 또 다른 아파트인 전주 효자롯데 1단지가 금연구역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 혁신도시 호반 아파트 입주민들은 일찌감치 자율 금연에 나서는 등 금연은 다른 공동주택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집안에서 흡연할 경우 창문을 통해 올라오는 층간 흡연을 막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지적장애 노인이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13년 동안 식당에서 노예처럼 일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할머니는 갈 곳이 없어 돈 달라고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3년 만에 털어놓는 할머니 얘기를 한범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북 김제 요촌동의 한 음식점. 70살 전모 할머니가 10년 넘게 생활했던 비좁은 방이 나옵니다. 지적장애인인 전 씨는 지난 2003년 식당 주인 64살 조모 씨로부터 숙식과 월 30만 원을 제공받는다는 조건으로 설거지 등 온갖 식당 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1년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지난 13년간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안기를 못했지. 나가서 그냥 풀이나 뽑고 이제 그런 것이 나 있지. 전 할머니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돈은 4,600여만 원. 지적장애가 있는 할머니는 갈 곳이 없고 쫓겨날까 봐 돈을 달라고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니, 붙긴 안 했겠어. 속으로만 붙긴 했지. 말은 못하고. 노예처럼 살던 전 할머니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딸이 수소문 끝에 찾아와 경찰에 신고한 뒤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전 할머니는 뒤늦게 위암 3기라는 사실까지 확인하고 반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근 상가 주민도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목격을 하시고요. 할머니 말로는 일어나서부터 청소, 설거지하고. 식당 주인은 오갈 데 없는 전 씨를 보호해준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폭행이나 감금 혐의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암 집단 발병으로 문제가 된 남원 내기마을에 대한 역학조사가 마무리됐지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2013년부터 6억여 원을 들여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근 아스콘 공장의 미세먼지와 주택 내부의 라돈, 주민들의 흡연력 등이 상승작용을 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기마을 주민들은 3년에 걸친 연구의 원인 분석이 형식적인 데다 보건당국이 지난 8월 조사 결과를 받고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2살 배기가 수술할 병원을 찾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북대병원이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강명재 병원장은 유가족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150억 원을 투입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 확충 사업과 함께 당직 정문의 호출이나 전원 요청 시스템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전북대 병원 등에 대한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쌀값 대책으로 시군과 함께 1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책에 이어 지역 차원의 대책이 함께 나왔지만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쌀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80kg 산지 쌀값은 13만 7천 원대로 1년 전에 비해 14%가 낮았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9월 22일 정부가 부랴부랴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3일 뒤인 9월 25일 산지 쌀값은 진정되기는커녕 4천 원가량 더 떨어졌고 이달 초에는 지난해와 18%까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 36만 톤 외에 추가로 25만 톤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후속 대책을 내놓아도 쌀값 하락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쌀값 폭락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도비 40억 원과 시군비 110억 원 등 1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어떤 근본적인 목표는 산지 쌀값을 갖다가 더 이상 하락을 좀 방지하자는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지원 대책은 조금 도 자체 대책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학기를 넘어선 뒤에 대책을 내놓아봤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농협이 쌀 매입자금 가격과 적자 보전폭을 놓고 이견이 커 도와 시군이 지원할 150억 원의 집행 방법과 시기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번번이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농민들은 이제 국회가 벼르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지자체 예산을 도맡아 관리하는 은행을 선정하는 시군 금고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군산시 금고 선정에서 전북은행이 43년 만에 탈락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14일 8,100억 원대의 일반 회계와 기금을 관리할 제1금고로 NH농협은행을 2,080억 원대의 특별회계를 관리할 제2금고로 KB국민은행을 선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변경으로 일반 회계와 기금이 통합 관리되면서 시 금고가 2개 금융기관으로 줄어들었는데 43년간 제2금고를 맡아 운영하던 전북은행이 선정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시금고 운영은 내년 1월부터 3년간으로 청사 1층에 운영되던 전북은행 지점도 철수해야 합니다.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사업비에서도 KB국민은행이 높게 쓰고 전북은행이 좀 낮게 썼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북은행은 평가의 80%에 해당하는 객관적 지표에서 KB국민은행에 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은행은 금융기관 신용도나 재무구조 안정성에서 지역은행의 평점이 낮을 수밖에 없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협력사업비나 예금 금리에서도 시중은행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불만입니다. 향토군에서 그동안 저희가 지역사회 공헌도 많이 했습니다. 군산시는 그런 부분들은 가망도 없이 무조건 선심성 자금에만 현혹돼서 최근 시중은행까지 자치단체 금고 유치에 뛰어든 상황에서 올해 남은 전주 시금고와 완주 군금고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보물 제308호인 전주 풍남문 종각에 매달린 종이 36년 만에 안전을 위해 분리됐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4월 풍남문 서편 종로의 나무 기둥 4개가 주춧돌에서 밀려있는 것이 발견된 뒤 보강을 추진해왔으며 어제 안전을 위해 종각에 매달린 종을 분리해 내려놨습니다. 시는 종로의 정밀안전 진단과 보수 공사가 시급하지만 경주 지진으로 문화재청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긴급 보수 예산은 내년이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상남도의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촉구가 도의회에서 다시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강용구 의원은
경남이 하루 107만 톤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리산댐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남원 시민을 무시한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리산댐 건설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고 환경부에서도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점검하는 연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예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기초학력 관련 예산이 최근 몇 년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산이 없는 학교는 자연히 기초학력 증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혁신학교로 지정된 장수의 한 중학교. 최근 이 학교 학생들의 학력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17%에 가깝던 국어와 수학, 영어 세 과목의 평균 기초학력 미달률이 올 들어서는 3%대로 내려선 겁니다. 성적도 점점 오르기 시작하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점점 저도 영어에 자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혁신학교 지원금 가운데 따로 예산을 떼어내 기초학력 높이기에 힘을 쏟은 결과입니다.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 의견을 수렴을 해서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8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학교에 지원한 기초학력 예산은 지난 2013년 40억 원에서 올해는 2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들이 자체 편성해야 할 기초학력 예산이 큰 폭으로 늘게 됐습니다. 도교육청이 지난 2014년부터 기초학력 높이기에만 쓰라고 보내주는 목적 사업비를 없애고 다른 사업 예산이나 학교 기본 운영비로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목적 사업비를 딱 주면 기초학력 예산을 쓰고 다 기본적으로 목적 사업비를 먼저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다른 예산이 이제 막 남는 거죠. 이렇다 보니 혁신학교나 두드림학교 같은 사업을 지원받는지가 관건이 됐습니다. 올해는 심지어 기초학력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못한 학교부터 2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학교까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그걸 갖다가 학교에 떠넘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표준교육비 학교에 내려오는 걸로서는 예산을 많이 더 늘려서 편성할 만한 그런 여력이 전혀 없는데. 학생 수와 함께 학교 운영비는 줄고 있는데 도교육청이 학교들의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학교 운동부에서 불법 찬조금이 여전하다는 보도와 관련해 교육당국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와 군산, 익산 지역의 야구와 축구 등 구기 종목 운동부를 돌며 학부모의 불법 찬조금 모금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와 지도자를 상대로 청렴 교육에 나섰습니다. 또 학교 엘리트 체육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학교 신설이 계획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 연합회원 20여 명은 어제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예정했던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신설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방침에 따라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 그리고 고등학교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현대가 FC 서울을 따돌리고 5년 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전북현대는 어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에서 FC 서울에 2대1로 패했지만 1, 2차전 골 합계는 5대3으로 이겨 결승 티켓을 따냈습니다. 전북현대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강호, 아라인과 아시아 정상을 놓고 격돌하게 됐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가을철 마을축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과 주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군 취업박람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가을철을 맞아 내일부터 이틀간 마을 축제를 개최합니다. 내일은 비봉면 네올리에서 다리실 합구 축제가, 모레는 삼례 비비정 마을에서 비비락 축제가 열리는데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와 향토 자원을 활용한 행사로 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마을 축제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부터 진행까지 만들어갑니다.
마을 문화와 지역 자원을 소중히 하고 널리 알리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읍 씨가 주최한 그랜드 취업 박람회가 지역 인재 채용 창구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도내 14개 지역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올해 취업 박람회에서는 160여 명 채용을 목표로 구인 구직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며 온라인 취업은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됩니다. 남원시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수료생과 경력 단절 여성 대상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8개 지역업체가 참여한 취업 박람회에서는 현장 면접을 통한 채용과 취업 정보 제공, 창업 홍보 등의 활동과 함께 취업 인식 전환 특강도 열렸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고 또 앞으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시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겨울철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군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4일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관내 지정 병의원 100곳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개최되는 전주 비빔밥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8달로를 일시 통제합니다. 전주시는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비빔 퍼포먼스가 풍남문 광장에서 열려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풍남문 4거리부터 완산경찰서 입구 3거리까지 8달로 240m 구간 양방향 차로를 통제합니다. 2016 전주 비빔밥 축제는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 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각종 문화 공연과 요리 경연, 비빔밥 유래를 소개하는 행사 등이 이어집니다.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와 연계한 농수산식품 수출 상담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발효식품 엑스포 행사장 내 비즈니스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농식품 수출 상담회는 중국과 미국, 일본, 동남아 등 19개국 해외 바이어를 포함해 모두 120명의 농식품 바이어와 도내 50여 개 농식품 기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수출 상담회에는 농식품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40여 명의 바이어가 참석해 중국 시장 개척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노사 문제 인식과 고용 창출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본 포럼이 열렸습니다. 대한노사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어제 행사는 현 고용 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한 발제와 함께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로 진행됐습니다. 토론자들은 전북의 고용 문제에 대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고 사회적 교육 연구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늘과 내일 파이프 오르간과 전통 타악기, 국악관현악단의 협연 공연을 선보입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은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전통문화마을은 오늘 무주 태권도원에서 농악과 태권도를 결합한 넌버벌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비장애인과 장인이 함께한 작품 전시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원광대학교 미술관에 마련됩니다. 전북에서 활동하는 만돌린 연주자들의 자선음악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제21회 전주 MBC 직장대항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오늘과 내일 전주 비전대학교 축구장 등지에서 치러집니다.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오늘부터 닷새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전주 비빔밥 축제가 오늘부터 23일까지 나흘간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전주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군산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월명체육관과 은파 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군산 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단이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 상인을 모집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26도, 전주 24도 등 평년보다 4에서 5도가량 높은 23도에서 26도의 분포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